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크레아틴 인상과 파워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예,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체의 ATP, 즉 에너지 현금이라고 하는 ATP의 합성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.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무산소 과정과 산소를 이용하는 유산소 과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. 그런데 이 무산소 과정에는 인원질 과정과 무산소성 해당 과정, 또 이 젖산 과정이라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고, 유산소 과정에는 장차 계속해서 설명드릴 포도당과 지방산을 산소를 이용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떻게 분해돼서 에너지를 얻는지 이런 과정을 설명드리게 되겠는데요.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인원질 과정, 즉 ATP, PCR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ATP PCR 과정, PCR이라고 하면은 크레아틴 인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, 크레아틴 인산의 분해를 통해서 얻어진 에너지로 ATP를 합성하는 이런 결합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을 ATP PCR 시스템이라고 표시하고요. 두 개 다 인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원질 과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. 그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된 것이 이것인데요. 크레아틴과 인산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, 이 결합 본드 안에 고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죠. 그런데 이 결합이 깨지면서 결합 본드 안에 있는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. 이 방출된 에너지를 가지고, 여기 표시되어 있죠. 이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합성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즉 이것을 나타낸 것이 크레아틴 인산 PCR이 인과 크레아틴으로 분해되고 결합 본드 안에 있는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이 에너지가 무엇을 하는데 이용되냐 하면은 ADP, 즉 아데노신 이인산과 무기인을 결합시켜서 다시 아데노신 3인산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 표시되고 있습니다. 바로 이러한 반응을 결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. 즉 이 경우에는 크레아틴 인산의 분해에 의해서 발생된 에너지로 다시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. 자, 요 그림은 전성력으로 굉장히 빠른 고강도로 사이클을 그, 운동을 했을 때 이 근육내, 우리 대퇴 근육이죠. 대퇴 근육내 ATP와 크레아틴 인산의 함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. Y축은 안정시 수준에 대한 이 ATP와 PCR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즉 안정시 상태에서는 ATP와 크레아틴 인산 모두 100%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상태죠. 근데 이 X축은 바로 시간을 나타냅니다. 전속력으로 사이클링을 했을 때 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ATP 수준은 좀 비교적 10초 가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크레아틴 인산이 급속도로 감소하게 되죠. 그 이유는 이 크레아틴 인산의 분해를 통해서 앞선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이 크레아틴 인산의 분해를 통해서 방출된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합성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ATP가 어느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. 근데 크레아틴 인산이 20% 미만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. 10초 가까이 되면. 그럼 더 이상 ATP를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급격하게 ATP가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바로 이 ATP가 더 이상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속도로 사이클링을 하거나 또 달리거나 할 수 없게 되겠죠. 이렇게 크레아틴 인산은 단시간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인체가 사용하는 에너지이고, 그렇지만은 우리 근육 안에, 근육 세포 안에 소량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장시간 우리가 운동할 수는 이 크레아틴 인산을 이용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. 자, 요 그림은 역시 매우 강도 높은 속도로 스프린팅하고 다시 서서히 걷거나 조깅하고 다시 스프린팅하고 조깅하고 뭐 이런 것을 반복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크레아틴 인산은 폭발적으로 순발력 운동이나 또
빠른 시간에 매우 강도 높은 운동을 수행할 때 이 크레아틴 인산을 인체가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. 즉 인체가 짧은 시간에 즉각적으로 동원하는 연료로서 크레아틴 인산을 갖다가 이용하게 된다. 즉 이 포스포크레아틴, 이것이 PCR이죠. 크레아틴 인산이고 이것이 분해되는 크레아틴과 인으로 분해되면서 요 ADP와 인을 합성해서 ATP를 합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바로 이 스프린팅 하는 동안에는 크레아틴 인산의 분해를 통해서 ATP를 합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한 10초, 15초 이렇게 스프린팅을 한 다음에 다시 뭐 30초나 1분 동안 서서히 조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이렇게 조깅이나 걷기를 하는 동안에는 유산소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ATP를 합성하게 되고요. 이 ATP를 유산소적으로 합성한 이 ATP를 분해해서 이때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크레아틴 인산을 재합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즉 ATP가 ATP와 인으로 분해되면서 크레아틴과 크레아틴 인산을 합성해서 PCR, 크레아틴 인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. 자,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을 바로 순발력을 또는 스피드를 높이기 위한 인터벌 훈련의 한 과정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것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낸 글입니다. ATP와 크레아틴 인산의 저장량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높았죠. 높은 수준이었는데 짧은 시간 동안 매우 높은 속도로 달리는 동안에 크레아틴 인산과 ATP는 급속도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.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즉 여기 보시면 크레아틴 인산이 인과 무기인과 크레아틴으로 분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갖다가 합성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 운동기에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. 어쨌든 이 과정이 지속되기 때문에 크레아틴 인산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ATP도 역시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높은 강도로 운동하는 동안 이 두 가지를 합한 인원질량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. 다시 휴식기라고 표현했는데요. 가볍게 걷거나 완전한 휴식을 하거나 뭐 조깅을 하거나 이런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. 이런 상태에서는 유산소적으로 ATP를 갖다가 합성을 하게 되고 이 유산소적으로 서서히 합성되는 이 ATP를 이용을 해서 이 발생하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크레아틴 인산을 재합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기 때문에 서서히 크레아틴 인산과 그 다음에 ATP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. 그렇지만 첫 번째 시기보다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지는 않은 상태로 두 번째 운동기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다시 전속력으로 달릴 때, 높은 속도로 달릴 때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크레아틴 인산이 분해돼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걸로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 운동기에 다시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. 자, 다시 두 번째 휴식기에 들어가서는 서서히 다시 유산소적인 과정을 통해서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ATP를 재합성하게 되고 그 ATP를 다시 이용을 해서 크레아틴 인산도 합성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그러나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와 같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지는 않게 되죠. 이것을 반복함에 따라 이제 결국은 완전한 그 탈진 상태까지 가게 되겠죠. 자,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고강도 운동과 휴식을 반복하는 인터벌 운동 시에 크레아틴 인산과 또 ATP의 재합성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런 형태의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단시간에 폭발적인 스피드, 힘을 내는 그런 그 능력을 갖다가 높이는, 즉 크레아틴 인산의 재합성 능력을 높이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자, 오늘은 짧게 크레아틴 인산 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크레아틴 인산에 보다 우리가 섭취하고 이것이 몸에서 어떻게 대사되고 또 이것을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우리 인체 수행 능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똑같은 유튜브 엑서사이언스에서
크레아틴 보충제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져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